부자 어떻게 되는지? 나 그런 것도 안 봐. 다 뻔한 얘기잖아. 라고 하시는데, 다 맞긴 한데, 당신들이 그거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된 거지.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파이어를 이룬 사나이 엑시트를 읽다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엑시트는 송희창님, 송사무장님이라고 부르죠. 그 이분이 쓰신 평범한 사람 부자 되기 매뉴얼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책인데요. 참고로 저는 앞광고 뒷광고 받은 거 없고 이 책을 어떻게 사게 되었냐 하면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교보문고에 간 겁니다. 그래야지 요즘 트렌디한 뭐 주식책, 투자책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그래 이 송희창, 송사무장님 옛날에 이분이 경매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몇 권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훑어봤는데 오잉? 2020년 11월 1세를 찍었는데 21년 1월에 45세를 찍은 겁니다. 와우! 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책을 일단 사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은 늘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이 45세까지 사줬거든요. 한국 사람들 책도 많이 안 읽는데 45세까지 갔다는 거는 이 내용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대중을 매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지금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하고 3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행복재테크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행크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참고로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수십억대 정도 모은 파이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 어떻게 부자가 되나 이런 책들을 평가할 능력 정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오잉? 내가 맨날 하고 싶은 말이나 또는 맨날 하고 다니는 말이랑 거의 95%는 유사하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물론 이분의 그 명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5개만 압축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 마인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뭔가라도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부자가 절대로 못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못 됩니다. 왜냐면은 본인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제 생각도 그렇고 이분의 생각도 그렇고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능력보다는 생각과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거를 이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다는 거를 단 한 번도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12년, 13년 지나니까 진짜로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환경, 그러니까 부모, 학교, 주위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위 사람도 부자가 아니죠. 물론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강남에 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다른 저희 회사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은 나는 직장인이니까 당연히 부자가 못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실제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두 번째, 완전 실현의 순간 없이는 부자가 못 됩니다. 네, 종잣돈 모으는 단계, 특히 여기서는 좀 쫄라매어야 됩니다. 이 손희창 이님은 한 3년인가 4년 동안에 그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 허리띠를 쫄라매우고 정말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뭐 700원짜리 요구르트만 사 먹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결국 그 1억 2천만 원을 모으셨다고 해요. 3년인가 4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종잣돈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그 금액을 2, 3천만 원으로 내리셨는데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50만 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좀 파이가 필요하고 그 파이를 키우는 동안 이분은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참고로 1억까지는 그 저축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5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돈을 벌기보다는 배우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시장이 돌아가는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면 되는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지 1억까지는 저축의 힘이 한 90%고 나머지 10%가 투자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명언을 남겼죠.
그래, 잠시 동안의 혹독한 시간을 견딜 각오를 하자. 요로, 네, 그건 일단 좀 접어두고, 돈 안 쓰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좀 덜 만나라. 이렇게 몇 년 동안 살고, 조금만, 잠시 동안만 고생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면은 평생 요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공감하는 바가, 저도 지금 파이어에서 회사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요로거든요. 그래, 몇 년만 참으면은 몇십 년 동안 요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네, 3번과 2번은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3번에 뭐냐 하면은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송 사무장님도 4년 동안 열심히 1억 2천을 모았는데, 네, 그 후엔 당연히 투자로 수백억을 모은 겁니다. 계속 절약만 해가지고 수백억을 모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또 부동산은 주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뭐 준비 기간 몇 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당장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절약해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그 송이창님과 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부동산과 주식이니까요. 자, 물론 그리고 제가 이분 책만 본 게 아니라 저도 지금 파이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15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화해 달성 부자 중 40세 전에 20억 돈 이상을 모으신 분들 중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빵명이었거든요. 네, 그 송이창님은 주로 부동산, 또 특히 부동산 쪽에서 경매를 추천을 하시고, 부동산을 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죠. 주식이나 뭐 선물이나 코인 같은 거 하면은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부동산은 그게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왜 쓰냐 하면은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익도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서 자기 자본 최대한 적게 쓰고, 그거 가지고 수익성 부동산을 사라. 그게 뭐 상가가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거주용이 되었든 오피스텔이 되었든 뭐를 산 다음에 거기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재투자해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익혀서 또 부동산을 사고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방법도 매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밖에 막 돌아다니고 뭐 부동산 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집에서 그냥 처박에 앉아 있어 가지고 머리를 끙끙 굴리면서 돈 버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와 다릅니다. 저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아 그래 이 부동산 이것 때문에 잘 될 것 같아. 이 눈에 보이잖아. 이런 것이 훨씬 더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리스크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100원에 사가지고 빵원이 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완전히 등신 아니면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물론 저는 그래서 부동산만 이 책처럼 강조하는 건 아니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코인, 자산 배분 이 모든 것의 콤보 이런 다양한 투자 수단이 존재하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이분의 공부법도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경제신문을 봐가지고 경제 흐름을 봐라. 물론 경제신문을 추천한 그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봐가지고 아 이제 좀 하락긴 것 같다. 아 이거 부동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졌네. 지금 사자 또는 아 지금 과열 상태네. 팔자 이런 거를 배우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책, 간접 경험은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요즘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야 나 부동산 사 돈 벌었어요 돈 깨졌어요 만세 아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진짜 전문가 소위 진짜로 돈을 번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충분히 배우고 실전 투자하라 이런 얘기고요. 참고로 이분이 이런 책들도 쓰셨고 제가 요 책은 봤어요. 요 책은 제가 못 본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 꾸준히 하면서 계속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상위 10%. 이거는 송이창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머니맨이라는 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신상철님이 하신 말인데, 네, 저는 이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유튜브로 올리려고 했다가, 좀 게을러가지고 이틀에 한번 올리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대단히 성공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3년을 버티니까, 뭐 그래도 구독자가 거의 7만 명 되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물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은 3년 정도면은 뭔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제가 빵원에서 1억 가는 것도 3년 걸렸고 그리고 매일매일 투자 공부 실천을 하면은 뭐 1억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억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3년 정도 걸렸고 네, 이분은 그 월세 빵에서 월세 수백만 원 받는 것도 3년 정도 걸린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수억이 있으면은 10억 가는 것도 3년 안 걸립니다. 이건 다 제 경험담이고요. 물론 송이창님은 이거에서 뭐 10억에서 뭐 100억 가는 것도 3년, 6년 이 정도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꾸준함도 실력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분은 수백억 부자이고 저는 수십억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왜 나보다 잘났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레버리지와 사업의 파워 여기서 이제 저보다 훨씬 앞서 가시더라고요. 이분은 부동산 경매를 주로 했는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투입을 해서 내 자본 투입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그 퍼센티지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거죠. 저는 살면서 레버리지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인가 봅니다. 에휴. 네, 저는 그 주식 코인쟁이지만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분이 또 사업화를 했는데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샀어요. 상가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그냥 통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거를 뭐 두 개, 세 개를 쪼개서 임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으로 임대하면은 월세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예를 들면 두 개를 잘라가지고 각각 6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미니 임대 사업, 뭐 스터디 카페를 한다든지 독서실로 바뀐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서실을 만들면은 여기서 얼마 받고 여기서 얼마 받고 여기서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직접 출근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사업을 무한반복 찍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저한테도 좀 신세계였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거 비슷한 거 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백억 가야죠. 그쵸? 자, 이제 부정적인 캐릭터들한테 팩폭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계발책, 나 그런 거 별로 안 봐. 부자 어떻게 되는지, 나 그런 것도 안 봐. 다 뻔한 얘기잖아. 라고 하시는데, 네, 맞는 말입니다. 사실, 뭐, 리치 데드, 푸어 데드,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 자산, 엑시트, 이런 책들 다 보면은 맥락은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하는 말도 거의 맥락이 비슷하고요. 다 맞긴 한데 당신들이 그거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된 거지. 사실 원래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는 사람이 다 뻔한 얘기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본인이 부자로 만든 제자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대충 이런 얘기거든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 되게 쪼들려 살고요. 부자가 나도 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송이창님이 그래 일로 와 해가지고 너네 제자 돼 해가지고 이분한테 가르쳐서 뭐 늘 이런 말이에요. 3년 전에는 돈이 없었던 사람이 3년 후에는 갑자기 수백만 원의 월세가 나는 부동산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아름답게 끝나거든요. 이러면 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놈은 말이야 책 파는 게 아니라 강의나 수업을 파는 놈이네 나쁜 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박 진짜? 야 어떻게 빵원에서 월세 수백만 원을 받는 부동산을 사게 되었을까? 저 같으면 그 제자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카페나 이런 데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커피 한 잔 사고 얘기하면은 대충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같으면은 그 이분한테 가가지고 수업료 내고 배운 다음에 나중에 3년 후에 월세 수백만 원을 갖는 부동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아니 저도 지금 책 팔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강의랑 수업으로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자산사업가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가 진짜 부자면은 이런 방법을 왜 공개해? 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을 다 공개해도 어차피 실천하는 사람이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퀀트 전략을 아무리 공개해도 네, 그것 때문에 제 수익이 줄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 전략들을 공개한 후에 그 퀀트 전략의 수익이 줄느냐 안 줄느냐 이런 걸 분석한 논문도 있는데 안 준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다락방에 처박혀가지고 헤헤 나 오늘도 10억 벌었어. 기뻐 나 혼자 기뻐야지. 네, 이런 게 이제 부자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자, 부자도 당연히 자기 자랑하고 싶고요. 나 수백억 모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고 당연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요. 왜 매슬로우 피라미드에 보면은 가장 위에 뭐 자아 실현, 뭐 인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부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이렇게 추종자들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원합니다. 부자들도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자들은 알거든요. give and take.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지 그들이 와가지고 나를 인정해주고 추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아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꼭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정적인 캐릭터들에게 팩폭.
자, 요약을 하면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책들 다 비슷한 얘기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비슷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종잣돈 모으기는 처음엔 원래 좀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버릇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거요. 그래서 필요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투자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는 한눈 팔지 알고 부자 공부 사람들 덜 만나고 만나려면 멘토들 만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 레버리지 사업화. 여기서 제가 한 수를 배웠습니다. 이게 강한국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One small step, 실천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는데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